어디냐면 47페이지 펴. 47페이지 좀 덜 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 나온다. 잘 나온다. 뭐 나오냐면 자, 첫 번째 열점은 열점은 뭐야? 열점에서는 뭐? 자,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지. 그래가지고 압력이 감소하면서 멘틀 물질이 부분적인 용융이 일어나면서 무슨 마그마가 된다? 열점은 현무암질 마그마야. 그리고 봐봐. 해령에서도 똑같아. 멘틀이 상승하잖아. 멘틀이 상승해갖고 만들어지면 무조건 현무암질 마그마야. 이해됐냐? 그리고 섭입대 수렴형 경계에서는 연약권에서는 뭐야? 자, 해양지각이나 해양태적물이 섭입할 때 온도나 압력이 낮아져 해양지각과 해양태적물을 이루는 함수강물에서 물이 배출된다. 하고 이 물이 배출되면 왜 용융점이 낮아질까? 물이 광물들의 결합을 방해해버려. 그럼 결합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용융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져 버리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부분 용융도 갖고 얘는 연약권도 어디니? 얘들아, 연약권도 어디야? 멘틀이잖아. 멘틀에서 만들어진 거는 다 뭐다? 현무암질 마그마야. 근데 이 연약권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을 하지. 갖고 대륙지각에 달라붙어. 그러면 대륙지각은 뭐냐? 대륙지각이 가열되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대륙지각은 화강암이잖아. 화강암이잖아. 그러면 뭐가 된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돼. 야, 선생님 말했지. 야, 화산암이 있고 심성암이 있단 말이야. 화산암은 뭐야? 마그마가 밖으로 나왔고 빨리 굳어져 된 거야.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어. 그리고 심성암은 지하 급수암고 돼서 천천히 식어서 된 거야. 그리고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이 있어. 이해됐냐? 그러다 보니까 자, 멘틀에서 생성된 건 다 뭐다? 현무암질 마그마야. 열점, 해령, 그 다음 연약권에서 판이 섭입하면 연약권에서 만들어진 거. 다 뭐다? 현무암질 마그마야. 근데 이게 상승해갖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해갖고 연약권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해. 여기서 만들어진 게 상승해갖고 여기에 달라붙지. 아까 여기 온도를 높여. 그럼 여기는 무슨 암? 얘가 화강암이잖아. 대륙지각이 화강암이잖아. 그러니까 성분이 비슷한 뭐가 된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된다. SiO2 성분이 비슷한. 이해됐어?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하고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여. 그래갖고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또 뭐가 되냐면 용되고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갖고 이제 뭐가 된다? 얘들아 뭐가 돼? 섞이면 뭐가 돼? 안산. 그렇지. 가운데인 안산암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 뭐라고? 멘틀에서 생성된 건 다 뭐다? 현무암질 마그마야. 어디? 열점, 해령, 그 다음 뭐야? 섭입대의 연약권. 그 다음 이 연약권에서 생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해갖고 대륙지각하고 대륙지각을 가열하면 뭐가 돼? 유문암질 마그마가 돼. 그리고 이 유문암질 마그마하고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섞이면 중간인 SO2 함량이 중간인 뭐가 된다? 암산암질 마그마가 돼. 딱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는 끝나. 이해됐지? 이해됐지? 원칙이 있지. 얘들아 뭐에 따라 나누는 거야?
SiO2 함량에 따라 52% 이하면 뭐야? 현무암질. 63% 이상이면 유문암질. 중간이면 안산암질.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화성암은 뭐라 했어 선생님이? 자,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을 우리는 뭐라 그래? 화성암이라 그랬지? 화성암을 보자. 금방 이것들이 다 화성암이야. 얘들아, 화성암이야. 그래가지고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각 내부나 지표에서 냉각되어 만들어진 거지. 만약에 야 지표에서 빨리 냉각돼가지고 입자의 크기가 작다. 세립질, 유리질이라 그래. 세립질이다. 그러면 뭐야? 화산암이야. 얘는 뭐라고? 입자 크기가 빨리 식으니까 이 결정의 크기가 커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입자 크기가 어떻다? 작단 말이야. 근데 심성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조립질이라 그래. 하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고 얘는 발리암, 섬유암, 화강암이 있어. 야, 얘도 뭘로 나눈다? 뭘로 나눠 얘들아? 야, SiO2의 함량에 따라 52% 이하면 현무암, 발리암, 63% 이상이면 유문암, 화강암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화성암의 분류는 첫 번째 화성암의 분류 보자. 화성암의 분류. 분류는 즉 SiO2 함량에 따라, 즉 화학 조성에 따라 어떻게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로 구성되는지 나누는 거. 그럼 보자. 이때 SiO2의 함량이 많을수록 뭐다? 산성암이라고 해. 산성이라고 해. 적으면 염기성이라고 해. 그러면 가운데니까 여기는 중성이라고 해. 그리고 이쪽은 얘들아 뭐야? 뭐가 많아? 자, 현무암들은 자 대륙 지각을 우리가 밀도가 2.7이라고 그래. 그리고 현무암질을 3.0이라고 그래. 그러면 밀도가 누가 크니? 현무암질이야. 현무암질은 왜 밀도가 크다?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이 금속 성분이 많단 말이야. 무거운 금속 성분이 많아. 그래서 얘를 규철질이라고 해. 규철질 광물이라고 해. 야, 봐봐.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돼.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암 중에서 얘들은 규철질 광물이라고 해. 철이 막 이렇게 금속 성분이 많아. 근데 얘들은 누가 많다? 규소, 알루미늄. 맞아요. 너 이씨 정신 못 차려? 저씨 규소, 알루미늄이 많이 포함되는 걸. 얘는 잘못이다. 고철질이야. 얘를 규장질 광물이라고. 그러면 고철질, 현무암은 무슨 색이야? 어두운 색이야. 유색 광물이라고. 근데 규장질은 밝은 색을 띠요. 그래서 무색 광물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특징을 다 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봐라. 자, 화학 조성, 화성암을 분류할 때 첫 번째 화학 조성에 따라, 즉 SiO2의 함량에 따라 염기성, 중성, 산성암으로 구분하는데 SiO2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산성이야. 적으면 적을수록 뭐다?
너는 그거 하면 돼. 화상암. 네, 주셨어요. 넘겨.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아. 지금. 이거. 여기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됐지? 그래가지고 염기성암 SiO2 함량이 52% 이하이다. 혐오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으로서 고철질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서 고철질암이라고 부르고, 유색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서 어두운 색을 띈다. 혐오암 시커멓지. 그래가지고 갈람석, 휘석, 각성석, 흠모들이야 광물이. 그리고 52%에서 63%면 SiO2 함량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이고, 63% 이상이면 뭐다? 산성암이라고 해.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이고, 규장질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규장질암이라고 한다. 무색 광물에 함량이 많아 밝은 색을 띈다. 사장석, 정장석, 석영이 있다. 이해됐냐? 나는 같이 봐, 이 새끼. 왜 책을 안 갖고 왔냐? 또. 갖고 왔어? 네. 그리고 화학책을 왜 안 갖고 왔어? 화학책 갖고 왔지? 근데 수능 특강이 없었죠? 그거 됐어. 수능특강 이따가 달라고 그랬어 내가. 네. 확 때려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됐지? 갖고 넘겨. 그래갖고 48페이지. 조직에 따른 분류가 있다. 조직에 따른 분류. 조직에 따른 첫 번째가 이거고. 알았어. 조직에 따른 분류. 선생님 말했지? 여기서 봐봐. 화산암은 밖으로 나왔어. 그래갖고 빨리 식어.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갖고 조직들이 있잖아. 생길 만한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광물의 크기가 커질 만한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입자의 크기가 작아. 그래서 뭐라 그래? 세립질이라고 그래. 그리고 심성암은 지하기 입수한 곳에 천천히 식었어. 그러다 보니까 입자의 크기가 커질 시간이 충분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립질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사이에 반심성암이 있어. 자, 화산암하고 심성암하고 깊이의 사이에서 생성된 게 반심성암이야. 이해됐냐? 그 사이 생성된 깊이가 화산암하고 심성암하고 사이에 생걸 뭐라 그런다? 반심성암이라고 그래. 자, 조직에 따른 화산암의 분류는 산출 상태. 산출은 뭐야? 어떻게? 이게 폭발적으로 돼가지고 막 있잖아.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냐? 굉장히 격렬히 분출하느냐? 또는 조용히 분출해가지고 순상화상 모양으로 생겼냐? 그거 마그마의 냉각 속도, 광물 결정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거나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그러니까 광물 결정이 커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광물 결정이 작다. 또 위줄거. 그래갖고 세립질이나 유리질이라고 그래. 유질은 거의 광물에 조직이 없는 거야. 자, 옆에 봐라. 그리고 반심성암 봐라. 마그마가 비교적 지하 얕은 깊이에서 냉각돼서 굳은 거야. 갖고 이거는 올라온 거야, 마그마가. 대각선 올라오면 암맥이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된 거야. 마그마가 산에 있지. 마그마가 지하 입수한 곳에서 천천히 식었어. 여기서 식으면 심성. 올라오다가 옆으로 퍼지면 암맥, 대각선으로. 그리고 수평하게 퍼지면 뭐라 그래? 암상이라 그래. 그리고 이게 밖으로 분출됐어. 그리고 식으면 이거는 화산암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반심성암.
이해됐니? 이해됐지? 이거야. 간단해. 그리고 심성암은 마그마가 제약 입수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도 되는 암석으로 광물의 결정이 크다. 조립질이다. 옆에 나왔어. 암석의 조립질은 시간이 충분해. 광물이 켜질 시간이 충분해. 그래갖고 입자 크기가 크게 자란 경우는 세립질은 화산암 같이 밖에서 빨리 식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광물의 결정이 작게 자라는 경우. 유리질은 아예 결정을 형성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경우고, 반상 조직은 큰 결정하고 작은 결정이 섞여 있다. 이해됐지? 그거 봐라. 자, 선생님 말했지? 야,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있고, 화산암에는, 그리고 심성암에는 반려암, 섬노암, 황암 있고, 그리고 반심성암에는 휘로감 가운데 휘로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섬록 편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그 다음 석영 반암이 있어. 즉 얘는 가운데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뭘로 묶은 거야? SiO2 함량에 따라 나눈 거야. 얘가 52% 이하, 얘가 63% 이상. 이해됐어? 거기 나왔지? 표에. 자, 52% 이하면 염기성암이고 고철질암이야. 칼슘, 철, 마그네슘이 많아갖고 밀도가 크다. 갖고 현무암, 희로감, 발암이 있고 얘들은 색깔이 어두운 색을 띈다. 그리고 63% 이상이면 SiO2 함량이 산성암이고 규장질암이야. 밝은 거야. 나트륨, 칼륨, 실리콘 있고 야 밀도는 작아. 유문암, 석영반암, 황암이고 그래가지고 석영, 정장석, 사장석이 있어서 밝은 색을 띈다. 이해됐지? 이렇게 한 번에 머릿속에 있으면 이걸로 끝나 얘들아. 이걸로 끝나. 이해되니? 이렇게 외우지 마. 생각을 해. 생각하고 나서 외워. 개념 잡고. 그 다음 한반도의 화성암 지역 봐라. 자, 야, 화산암은 무조건 다 뭐다? 신생대야. 알려줄게. 봐라. 자, 봐봐. 야, 여기 제일 처음에 성캄브리아대는 변성암이야. 우리나라에 나타난 게. 그 다음에 태저암은 고생대야. 그 다음에 중생대 초에 나온 거는 화성암. 그 다음 중생대는 화성암이야. 심성암이야. 심성암. 그리고 신생대에 나온 거는 화산암이야.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생긴 것들이지. 다 신생대야. 봐봐. 야, 한라산, 백두산, 그 다음 독도, 울릉도 다 화산섬이야. 그 다음에 철원평야, 철원평야의 용암대지 다 화산 폭발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다 신생대, 다 신생대야. 이해됐냐? 거기다 봐라. 한반도에 봐. 선생님 말했지. 한반도에 분포하는 화성암의 대부분은 중생대의 뭐다? 화강암이다. 밑줄거나. 그래갖고 한반도에 분포하는 거는 언제다? 중생대의 화강암, 심성암이야. 심성암. 그리고 봐라. 한반도에 밑에 나왔잖아 선생님이. 성캄브리아대는 변성암이다. 왜? 기존 성캄브리아대가 졸라 멀지 않아. 그럼 기존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성암으로 이제. 그리고 고생대는 뭐라 있어? 암석은 태저가
중생대는 화강암, 신생대는 현무암이란 말이야. 화산암. 이거 머릿속에 있어. 그러면 딱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화산암 지형은 야 백두산, 한탄강 일대, 제주도, 울릉도, 독도 화산섬들은 다 신생대야. 화산암이기 때문에. 심성암인 화강암은 뭐다? 중생대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누가 더 많다? 화산암보다는 화강암이 더 많다. 심성암인. 그리고 형성 시기는 신생대의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여 형성된 현무암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무암이 형성되면 두 개가 있어. 전리는 틈이야. 틈. 전리는 틈인데 애들이 마그마가 식으면서 가운데 핵이 있어. 핵으로 식으면서 이쪽으로 애들이 수축을 해. 자꾸 기둥이 생기는데 육각형의 기둥이 생기는데 수축하다 보니까 애들 사이에 뭐가 있어 얘들아? 틈이 있어. 이 틈이 뭐다 얘들아? 이게 전리잖아. 얘는 주상전리는 어디로 생긴다? 틈이 세로로 생긴다. 옆에 나왔어. 봐봐. 48페이지 왼쪽이 제일 밑에. 전리는 암석이 갈라진 틈으로 주상전리하고 판상전리가 있는데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된 후 급격히 식으면서 된 기둥 모양의 세로축에 생기는 틈이야. 주상전리는 뭐야? 판상전리는 가로축에 생기는 틈이야. 이게 얘는 주상전리는 현무암이 식으면서 된 거고, 그리고 판상전리는 이제 화강암이 있잖아. 묻혀 있다가 이렇게 묻혀 있었어. 여기에 화강암이 묻혀 있었어. 근데 묻혀 있었어. 여기 묻혀 있었어. 화강암이. 근데 얘가 풍화침식작용으로 얘가 드러나 버려.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지. 그러면서 얘들이 양파 껍질 이렇게 있었는데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가로축으로 벗겨지는 거야. 이게 판상전리야. 갖고 뭐가 생겨? 돔이 생겨. 대머리같이 안봉이 생기지. 돔이 생기다. 이걸 뭐라 그래? 판상전리야. 우리 북한산에 뭐 있냐?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 그런 거 있더니 봐라. 그래가지고 현무암은 주상전리가 발달하고 제주도의 마라도와 변산반도의 안산암과 유문암이 소규모 분포하고 심성암 지역은 분포 지역은 설악산의 울산바위, 북한산의 인수봉, 우리나라의 전역에 걸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화산암 지역이 많아, 화강암 지역, 심성암 지역이 많아. 심성암이야. 자, 그리고 형성 시기는 대부분 중생대 유문암질 마그마가 관이하여 형성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다. 자, 뭐라고? 화산암은 누구야? 현무암질 마그마에 생긴 거야. 화산암은. 근데 아까 전에 뭐라 했어? 심성암은 심성암 지역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 밑에를 하부를 가열해가지고 뭘 만들어?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 화강암을 가열해갖고 유문암질 마그마에 생긴 화강암이 대부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지하 깊은곳에 형성된 화강암이 상부 지층이 풍화침식 작용 받아서 깎여나가. 선생님 뭐라 했어? 원래는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풍화침식 작용에서 깎여나가.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감소하니까 얘들이 옆으로 세로로 벌어지는 거야. 이해됐니? 가로로 벌어지는 거. 이게 뭐다? 판상전리다. 그리고 부산 황령산과 경북 양군명 일대에 반려암과 섬노감이 분포한다. 이해됐지? 이건 다 외워놔. 밑에
현무암 지역은 한탄강의 제인폭포, 제주도의 용두암, 화강암 지역은 설악산의 울산바위, 북한산의 인수봉이 있다. 다 외워놔. 넘겨. 그래가지고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지역까지 외워놔야 된다. 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긴 큰 뿌리에서 봐라.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놨어. 당연히 금방 배운 거 있잖아. 봐봐. 우리나라의 화강암 지역은, 화성암 지역은 딱 이렇게 돼 있어. 딱. 화산암은 뭘로 이루어졌다? 현무암 지역하고. 그거 언제 상징됐어? 신성대. 어디냐? 어디야? 선생님 말했잖아. 한라산, 백두산, 그 다음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철원, 용암대지, 한탄강 일대. 그 다음 저 뭐냐? 심성암은 뭐? 능원암 지방. 식어갖고 상상된 거 뭐야? 중생대지. 우리나라 전역에 더 많이 있는 건 누구야? 예. 그래갖고 세부적인 거 얘는 또 틈이 생겨봤자 주상절리. 얘는 뭐야? 탄성절. 울산에 뭐냐? 무슨 바위? 설악산에 울산바위. 그 다음에 북한산에 인수봉. 그런 거 딱 하면 되잖아. 끝났잖아.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이제 책을 봐봐. 자, 68페이지 봐봐. 68페이지. 자, 태제감 보자. 태제감. 야, 잠깐만 기다려줘. 그거 갖다 줄게. 지금. 뭘 써주세요? 응? 뭘 써주세요? 있어, 선생님. 볼 수 있잖아. 많이 먹어. 그리고 잘 졸지 마. 이 새끼 내가 어쩐지 전화하고 싶었어 오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리고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쉬운 문제 풀고 싶으면 달라 그래. 내공의 힘 줄 테니까. 내공의 힘은 좀 저 수능 특강에 비해서 쉬워. 그러니까 월요일날 줄게. 월요일날 오면 줄게. 뒤로 줘? 있어. 오케이. 니들 가져. 야, 여기 씌워줘.
보자. 태자감의 구조하고 지질 구조 보자. 자, 보자. 태자감은 자 태적물이 풍화침식 작용에 의해 생기지 않아. 그러면 이것들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드는 암석을 우리는 뭐라 그래? 태자감이라 그래. 태적물은 옆에 봐라. 지표에 있는 암석이 풍화침식 작용을 받아 생긴 세설물, 호수나 바다에 녹아있는 물질, 생물의 유해 등이 물, 빙하, 바람 등에 의해서 함께 운반되어 쌓인 물질이지. 이게 태저감이야. 그거 보자. 태저감을 보자. 자, 봐라. 자, 첫 번째. 자, 태저감이 있고, 태저감이 정의했고, 태저감은 어떻게 만들어져? 태저감이 만들어진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속성작용이라고 해. 속성작용이라고 해. 그래갖고 속성작용은 두 개가 있어. 뭐야? 다짐작용하고 뭐야? 야, 다지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눌러줘. 그러면서 야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을 줄여줘. 그 다음 뭐야? 그러다 보니까 다짐작용 다음에 뭐가 있어? 이것들을 연결시켜줘 갖고 암석으로 돌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 시멘트와 같은 물질이 석회질 물질이 나와갖고 이것들을 연결시켜 준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교결작용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가지고 보자. 자, 첫 번째 봐봐. 그래서 자, 속성작용은 뭐냐? 태적물이 쌓인 후 태저감이 되기 전까지의 전체 과정으로서 다짐작용은 태적물이 오랫동안 쌓여 아랫부분의 태적물 위에서 쌓인 태적물이 누르면서 중력에 의해서 태적 입자 사이에 간격이 좁아져서 치밀하게 다져지는 거야. 이때 자 이런 말을 써. 공극이 준다 그래. 공극은 허공공자야. 그러니까 사이에 공간이 줄어들고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진다 그래. 즉 봐봐. 공극이 공극이 줄어. 공극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야. 그러면 여기가 빈 공간일 수도 있고, 물이 채워졌을 수도 있어. 이해됐어? 다짐작용에 의해서 이게 위의 태적물에 의해 쌓이니까 위의 태적물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져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져. 즉 공극이 줄어든단 말이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이 공간을 갖다가 공극이라 그래. 그리고 자, 그다음 이런 것도 있어. 자, 이런 거에서 이제 세 가지 마디가 있다. 자, 원마도야. 원마도가 있다. 얼마나 자갈이 있잖아. 원래는 상류에서는 뾰족뾰족하다. 암석이. 근데 하루로 내려올수록 계속 굴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동글동글해져. 얼마나 동글동글하느냐. 얼마나 많이 갈렸느냐. 얼마나 많이 마모돼가지고 얼마나 둥그레졌느냐. 알겠지? 멀리 이동해 갈수록 원마도는 커지지. 얼마나 둥글둥글하느냐. 이걸 쓸 거야. 그 다음 분급이 있어. 분급은 뭐냐? 얘들이 얼마나 잘 나눠졌느냐. 얼마나 잘 나눠졌느냐.
입자 크기가 균이라면 이게 분급이 좋은 거야. 근데 막 입자 크기가 다양해. 분급이 안 좋은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됐지? 그리고 공급이 있다 해서 공급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 또는 물로 채워졌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을 갖다가 우리는 이거라 그래. 그리고 봐봐. 그 다음 두 번째 교결작용이 있어. 교결작용은 지하수에 녹아있던 섞여질 물질이나 규질, 산화철 등이 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걸 교결 물질이라고 해. 그래갖고 태적물 사이에 침전되어 태적물 입자 사이에 간격을 메우고 서로 붙어져서 굳어지는 거야. 이해됐냐? 그러다 보니까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 다짐 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교결 작용이 일어나야 돼. 그래갖고 태적암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옆에 봐라. 태적암의 생산 과정 봐봐. 뭐 있어? 암석이 풍화작용이 봐갖고 태적물이 되지. 침식 운반 작용이 되고 태적 작용이 돼. 그 다음 소총 작용을 거친 다음에 태적암이 된다. 야, 태적암에만 있는 게 두 개야. 태적암에 있는 특징이 뭐다? 두 개야. 온리 태적암에만 있는 거. 뭐 있어? 뭐 있냐? 즉, 뭐 있어? 아까 전에 말한 층리하고 뭐가 있다? 화석은 온리 어디에만 생긴다? 태적암에만 생긴다. 화석은 화성암에는 있을 수가 없어. 녹아버리니까. 그리고 변성암에도 생겼어도 열과 압력을 받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 그리고 그러니까 온리 태적암이 생겨. 그리고 층리란 건 뭐냐면 태적암이 쌓였을 때 생기는 층과 층 사이에 다른 물질이 쌓이지. 그러면 이때 그 경계면이 생겨. 이게 층리야. 이게 층리야. 자, 태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지표면과 나란한 줄무늬 구조인 층리, 생물의 변천 과정이나 지구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화석이 뭐다? 태적암의 특징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얘는 층리고 얘를 뭐라 불러? 얘는 층리면이라고 해. 층리는 선이야. 층리면은 면이야. 그 다음 봐라. 태적암의 종류를 보자. 이제 태적암의 종류는 뭐 있어? 종류는 뭐로 나누냐? 구성물의 기온에 따라 뭐로 나눠? 첫 번째, 세설물이 쌓여가지고 굳어지면 세설성 태적암이고, 그 다음 뭐에 있어? 화학적으로 태적암이 만들어졌지. 화학적 태적암이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유기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유기적 태적암이라고. 그냥 얘들은 외우면 돼. 세설성이니까 육지 가까운 곳에는 무거운 누가 쌓여? 자갈이 쌓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가. 그 다음 여기는 모래가 쌓여. 모래가 쌓이니까 뭐야? 사. 그리고 여기는 제일 가벼운 진흙, 점토가 쌓여. 쉐일. 그 다음 이제 화산재가 쌓이면 뭐라고 한다? 응해야. 이게 세설성 태적암의 종류야. 자, 그리고 화학적 태적암은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염분물질이 침전하여 물이 증발함에 따라 잔류하여 만들어진 암석. 당연히 석회암은 탄산칼슘, 그 다음 규질이 쌓이면 처트, 그리고 소금이 쌓이면 암염, 그리고 유기적 태적암은 생물의 유해나 골격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식물이 특히나 고사리 같은 게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게 뭐다? 석탄. 그 다음 이제 조심해.
석회암하고 처트는 화학적 태저감에도 있지만 유기적 태저감에도 있다. 이해됐냐? 그래갖고 석회질 생물에 유해나 골격이 쌓여갖고 석회암이 되고 규질 생물체가 쌓이면 처트가 된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 쉬고 하자. 쉬어. 자 보자. 이제 두 번째 거기 69페이지에 와봐. 태적 환경하고 태적 구조 보자. 얘들아, 태적 환경은 크게 봐봐. 태적 환경은 야 여기에서는 41페이지야. 이걸로는 손특강으로 41페이지다. 자, 태적 환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암이 생성되는 태적 환경은 크게 육상 환경, 그 다음에 연안 환경, 해양 환경으로 구분하는데,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사이에 연안 환경이 있는데, 육상 환경은 뭐야? 육지에서 만들어진 태적물이 육지 내에서 세정성 태저감이 태져가는 곳. 봐봐. 첫 번째 뭐가 있냐? 선상지가 있어. 선상지가. 자, 봐봐. 선상지가 있는데, 선상지는 봐봐. 이거야, 이거. 알아주는 거라고. 빨리 갔다 와. 첫 번째 이제 산에서 비가 내려. 비가 내리면 여기로 이제 경사가 완만해지는 곳이 있어. 여기에 태적물이 쌓여. 이게 첫 번째 삼각주 모양으로 된 선상지야. 이거야. 이렇게 된 선상지, 부채꼴 모양으로 된 선상지고, 이때는 뭐냐 원마도가 어떻다. 야, 덜 가려졌어. 뾰족뾰족해. 그러니까 원마도가 낮지. 분급이 어떻다? 낮아.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크기의 암석들이 섞여 있었죠. 분급이란 건 알갱이들이, 암석 알갱이들이 균일하다고 했지. 균일하지가 않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막 섞여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게 이제 중류하고 하류를 거쳐 여기에서 이제 바다로 나가면서 또 쌓여. 이게 뭐다? 이게 뭐야? 여기서 쌓인 게 뭐야? 퇴적된 게 뭐야? 여기가 뭐야? 삼각주야. 삼각주야. 여기도 요 퇴적점이야. 이렇게 하류에서 바다로 나가면서 물살이 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이지. 그래갖고 얘도 삼각형 모양으로 쌓이니까 삼각주야. 그 다음 이제 뭐가 시작돼? 수심이 200m 이하인 뭐가 시작돼? 대류풍이 시작돼. 대류풍은 이제 무슨 환경이다? 이게 해양 환경이지. 바다야 이제. 수심이 200m 이하야. 그리고 갑자기 이제 경사면이 급해지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래? 대륙 사면이라고 그래.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지. 그러면 대륙 사면을 통해서 퇴적물들이 이동해. 이걸 뭐라 그래? 야, 낮은 곳으로 탁한 물이 이동한다고 해서 저탁류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는 대륙 사면이야. 그리고 경사가 다시 완만해지는 곳이 있어. 이게 뭐다? 대륙대야. 대륙대야. 대륙대야.
그리고 여기에 해구가 있어. 해구 있고 심해적 평원이 있어. 이렇게 구성된다. 대표.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고 봐라. 여기서 봐봐. 육상 환경은 자 육지 내에 세선성 태저감이 쌓이는 곳, 산상지, 강, 호수, 사막, 범람원, 빙하고 그 다음 연안 환경은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사이에 있는 조건이고 삼각주, 해빈, 모래사장, 사주, 석호가 있고 해양 환경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태저 환경으로서 대륙풍, 대륙 사면, 대륙대, 심해 등이 있다. 이해됐지? 이거 이 정도 알아놓으면 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육상 환경이고, 여기가 뭐야? 연안 환경이고, 여기가 심해 환경, 해양 환경이지. 이해됐니? 보자. 그럼 보자. 자, 보자. 그러면 봐봐. 자, 태적 환경, 태적 구조는 자, 태적 구조를 보자 이제. 태적 구조를 보면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라. 에? 태적 구조를 보면 자 봐라. 뭐야? 뭔 소리야? 나한테 오니까 니한테 응? 이 새끼는 뭐? 아, 얘는 아니거든요. 그럼 보자. 자 보면 태적 구조는 크게 뭐가 있어?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이 있다. 응? 그럼 보자. 자, 첫 번째 태적 구조에서 이렇게 돼. 태적 구조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하면 돼. 태적 구조는 뭐야? 자, 봐라. 태적 구조는 태적 때 당시에 뭘 할 수 있다? 환경을 알 수 있어. 태적 때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다. 자, 봐봐. 태적 구조는 태적 장소와 태적 환경에 따라 태적함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조로서 태적 당시의 환경을 추정하거나 지층의 상하관계를 밝힐 수 있다. 라고 첫 번째 사층리가 있어. 사층리는 뭐야? 기울어질 사약. 뭔가 첫 번째 사층리는 뭔가 기울어진 모양이 보입니다. 뭔가 기울어진 모양이 보입니다. 즉,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기울어졌어. 이렇게 기울어졌어. 그러면 물이나 바람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 좁은 쪽 있지. 좁은 쪽이 이쪽이지. 그러면 물이나 바람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위에는 넓어, 밑에는 좁아. 거꾸로 돼 있지. 그러면 지층이 역전되는 거야. 사층리에서. 이해됐냐? 아까 전에 태적 환경하고
뭘 알 수 있다 했어?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 했지. 갖고 얘는 물이 흘러갔거나 바람이 불어갖고 모래가 움직이는 환경이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 그리고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좁은 밑에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럼 역전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물에서는 어떻게 생기냐 얘들아 봐봐. 물이 흘러가. 그러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모래도 이렇게 흘러가.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기울어진 면이 있어. 그럼 여기에 쌓여. 이렇게 먼저 쌓여. 그 다음 이렇게 쌓여. 또 이렇게 쌓여. 이렇게 쌓여. 그걸 형성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간 방향이 이쪽입니다. 모래가 흘러간 방향. 또는 사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 모래 언덕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사고가. 그럼 여기에 있던 모래들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쌓여. 이렇게 쌓여. 이렇게 한다. 이해됐냐? 이게 사층리야. 따라서 봐라. 사층리는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층리가 기울어진 형태로 쌓인 태조 구조로서 어디서 나타난다? 경준아, 그거 뭐고? 너 사막이나 하천,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어온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비탈면에 입자가 쌓일 경우 형성되는데, 위에가 넓어. 간격이 넓어. 밑에가 좁아.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역전된 거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 두 번째 뭐가 있냐? 이제 점이층리가 있어. 점이층리도 잘 봐라. 점이층리는 뭐야? 입자의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거야. 입자의 크기가 어떻다고? 점점 달라지는 거야. 입자의 크기가. 자, 점이층리는 보자.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자 봐라. 이런 거예요. 입자의 크기가 달라져. 그럼 봐라. 아까 전에 말했지. 선생님이. 자, 바다 환경으로 해양 환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이게 대류풍이야. 대류풍에 여기서 온 게 쌓여. 자갈, 모래, 치는 게 쌓여. 근데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해. 그러면 얘들이 이 대륙 사면을 따라서 흘러가. 아까 탁한 물이 흘러간다 해서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 저탕류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도 자 입자의 크기가 큰 놈, 자갈, 모래, 치는 게 있어. 그리고 중단대. 그 다음 다시 또 저탕류가 발생하면 또 쌓여. 자갈, 모래, 진화. 이런 게 뭐야? 점진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변하지. 이게 무슨 층리야? 점이층리야. 대륙대에서 이게 점이층리야. 봐라. 한 지층 내에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구조야. 그래가지고 태조 환경은 심해저나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 발생해. 얘들은 심해저 지형에서 발생한다. 아니면 호수의 깊이가 깊던지. 갖고 저탕류로 형성되는 세선성 태저감에서 잘 나타난다. 만약에 입자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커져. 그러면 역전이 되는 거야. 얘도.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다? 연은이 있어. 연은이 있어. 연은이 있는데 연은은 물결 자국이야.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자, 니들 야 여름에 바다가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뭐냐 밑에 물결 자국 모양으로 모래가 있잖아. 쌓여있지. 뭐 수심이 얕은 호숫가나 바닷가에 원래 파도가 이렇게 쳐요. 그럼 물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뿌리 움직여. 근데 밑으로 갈수록 이제 얘들이 이렇게 퍼져. 원형이 아니라 퍼져. 퍼져. 그러면 얘들이 이제 결국에는 수평으로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 이게 연은이야. 밑으로 갈수록 원래는 야 파도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치다가 타원형이 돼. 그러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연은이야. 물결 무늬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냐? 자, 이랬을 때 연은은 자 위쪽으로 뾰족한 부분이 향해. 만약에 밑에 쪽으로 뾰족한 부분이 향하지. 그러면 그거는 지층이 역전된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봐라, 연은은 물결의 영향으로 태적물의 표면에 생긴 물결 모양의 태적 구조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봐라,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변하면 대칭의 형태를 보이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야 물의 흐름이 규칙적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칭형으로 보이고 만약에 물의 흐름이 어떻게 돼?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면 비대칭 구조. 이렇게 해서 나타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 물이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흐르지. 그러면 대칭적 분포를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지. 그러면 비대칭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뭐가 있어?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건열이 있어. 건열은 자 쐐기를 가지고 누른 모습이야. 누른 모습이야. 거북이 등껍질처럼 있어. 그래가지고 봐라. 원래는 물이 있었어요. 여기. 근데 이렇게 점토질, 지륵이 쌓였어. 점토질이 쌓였어.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즉 이때 건조한 환경이야. 그러면 이 물이 날아가 버려. 물이 날아가 버리고 점토질이 토양이 대기에 노출돼. 그러면서 점토는 입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서로 잡아당겨. 그러면서 틈이 생겨.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져 버려. 지그들이 모이면서 갈라져 버려. 이게 건열이야. 건열이 돼요. 이해돼? 이번에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해. 근데 만약에 위쪽으로 향하지. 그러면 이것도 지층이 역전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 이 건열은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일어나. 이해됐어? 그래서 이 태적 구조를 가지고 태적된 당시의 환경도 알 수 있고 지층의 역전 여부도 알 수 있다. 이해됐지? 넘겨.
비워요? 어? 비워요? 비 온다 그러던데? 상관없잖아. 왜? 아, 비. 맑을 수도 있지 뭐. 자, 봐라. 그리고 70페이지에 봐라. 자, 태적 환경과 태적 구조 봐봐. 자, 태적 당시에 환경에 따라 태적물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달라지고 특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 야, 호수는 아까 전에 뭐 만든다 했어? 깊은 호수는 점인층이 만들어진다 했어. 어? 그리고 건열과 연은이 형성돼요. 그리고 사막은 뭐야? 아까 전에 야, 사층이나 모래가 흘러가지고 사층이나 사암 형성되고 산상지는 뭐야? 야, 상류에서 중류로 내려올 때 경사가 완만해져 갖고 퇴적물이 쌓인다 있지. 근데 퇴적물의 크기가 좀 커. 그러니까 여감이 형성돼 여기는. 그리고 뭐 있냐? 자, 이게 강 또 봐봐. 범람원 봐봐. 범람원은 뭐야? 강이 넘쳐. 홍수가 났을 때 넘쳐. 그래갖고 홍수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서 퇴적물이 쌓이는 곳으로 얘는 사층이나 이제 여기는 이제 건조해져 버리니까 비가 그치면 건조해 버리니까 건열이 생기겠지. 이게 육상 환경이고 연안 환경에는 해빈 뭐가 있냐? 모래사장이 있지. 모래사장에는 뭐가 쌓인다? 사층이나 사암이 형성되고 석호 그리고 석호는 뭐야? 이 바닷물이 갇혀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호수가 생기는 거야. 경포 호수 있지. 경포대 있잖아. 그거는 석호야. 그리고 사주 모래 기둥 모양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이게 연안 환경이고 대륙 봐봐. 대륙부문 자 수심이 얕은 200m 이하인 요 곳으로 야 파도와 조류가 작용하는 곳으로 층리가 넓게 발달하고 연은이 형성되고 그리고 삼각주는 하류에서 바다로 가면서 바닷물의 물의 속도가 낮아지니까 퇴적물이 쌓인다 있지. 그래갖고 여기는 사층리가 형성되고 대륙사면 대륙대에서는 점인층리가 형성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퇴적지형 봐봐. 우리나라의 퇴적지형에 잡아라. 우리나라의 퇴적지형에는 퇴적구조, 지각변동의 흔적, 화석 등이 있어 과거의 한반도의 환경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야, 잡아라. 경기도 시아오 있지? 잡아봐. 시아오 봐봐. 야, 퇴적암의 특징이 뭐라 했어? 같이 두 개라 했어. 뭐야? 층리하고 화석이라 했어. 근데 봐라. 잡아라. 야, 강원도의 석회암 형태야. 야, 강원도의 석회암은 뭐다? 야, 이거는 고생대야. 적어놔봐. 봐봐. 첫 번째, 강원도의 석회암 형태가 있어. 얘는 뭐다? 고생되고 해성층이야. 해성층.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야. 해성층이다. 그리고 태백시에 삼해충이 있어. 아니면 석회동굴. 그리고 중생대는 봐라. 중생대는 중생대 퇴적암이 있어. 퇴적암은 뭐야? 육성층이야. 육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뭐야? 채석강, 마이산, 전북 진안에 마이산, 덕명리, 공룡 나오는 데는 다 뭐야? 중생대 퇴적암이야. 육성층이야. 시와호에서
덕명리는 봐라. 뭐냐면 공룡 발자국이 발전된 거고, 공룡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이고, 시야오는 공룡 뼈. 이해됐냐? 공룡은 언제 살았어? 중생 때 살았잖아. 그러니까 뭐 공룡 나오는 거는 다 육성층이고, 공룡이 육지에 중생 때 육지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중생 때고 육지야. 응? 이해됐지? 그래갖고 시야오는 공룡뼈가 발견됐어. 근데 덕명리는 뭐다? 공룡뼈 아니야? 공룡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이야. 이해됐지? 그런 게 시험 잘 나온다. 별것도 아닌데, 응? 특징적이잖아. 그럼 보자. 그리고 잠깐. 세 번째, 야, 제주도는 무조건 제주도는 뭐라 했어? 신생대라 했지. 제주도 신생대야. 그래가지고 태정암이 뭐 수월봉 같은 경우는 응해암이지. 응해암. 화산재가 쌓여. 응해암이야. 화산 활동에 있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졸라 많은데, 배울 게 졸라 많은데, 자, 강원도의 석회암은 고성대 해성층, 중생대 태저암은 육성층이고, 그 다음 제주도는 무조건 뭐다? 신생대. 수월봉은 응해암이다. 이렇게 딱 하면 돼. 그럼 보자. 자, 아까 전에 말했지. 경기도 시야오, 경상남도 6번에 있는 고성리 덕명리 해안은 봐봐. 자, 경기도 화성시의 시야오 봐봐. 중생대에 백악기고 태정안경 호수야. 여감사암이고 공룡알과 공룡뼈 화석이 발견돼. 중생대에 육성층이야. 그 다음 봐라. 6번에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에 하는 중생대 말기고 호수와 호수 주변부고 사암쉐일이야. 여는 건열이 발견되고 공룡 발자국, 새 발자국이 발견돼. 호수기 때문에 연은하고 건열. 그리고 얘들은 공룡 발자국하고 새 발자국이야. 중생대의 육성층이야. 육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호수야, 호수. 육지에서 만들어지면 주로 어디다? 호수야, 호수야. 이해됐어? 됐지? 그 다음 봐봐. 자, 봐봐.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있지. 구문소 있지. 그리고 또 있어. 마이산 있고, 뭐 있냐? 채석강 있지. 야, 중생대 태저감 지층에, 야, 뭐 시야오 덕명리도 있지만 마이산도 있고 뭐도 있다? 채석강도 있어. 마이산 채석강부터 보면 중생대 말기고 호수야. 선생님, 중생대는 육성층이니까 다 뭐다? 호수라고 생각하면 돼. 호수라고 생각하면 돼. 중생대 육성층이다 보니까 다 뭐다? 호수야, 호수. 호수야. 그래가지고 4번 봐봐.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은 중생대 말기고 호수고 여감 사암이 있고 여는 층리 단층 습곡이 관찰된다. 해식절벽 해식동굴이 관찰된다. 자, 얘는 뭐 별거 다 나와. 여는 층리 단층 습곡 해식절벽 해식동굴. 그리고 마이산은 중생대 말기고 호수하고 호수 주변부지 여감이야. 자, 윤기가 차별적으로 심하게 받아가지고 얘는 뭐냐면 이런 거야. 땅에 이게 큰 다리가 박혀 있었어. 그럼 얘가 튕겨나오니까 어떻게 돼? 얘만 집중적으로 침식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여기에 벌집 모양의 구멍이 생기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해? 타폰이라고 해. 타폰이라고. 옆에 나왔지? 구멍이 뽁뽁뽁뽁 뚫렸지? 이게 타폰이야.
이게 마이산해 보이는 거야. 이게 귀 말에 귀 모양으로 생겼다 해갖고 마이산인 거야. 그래가지고 봐라. 얘는 그리고 됐지? 이 네 개가 뭐다? 중생대의 태저감인 거야. 육성층이고 다 호수야. 근데 강원도에 봐봐. 2번, 3번 봐봐. 2번, 3번 봐봐. 강원도 봐봐. 강원도는 석회암 지형이야. 고생되고 해성층이란 말이야.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강원도 태백시 구문수는 고생대 축이고 바다고 쉐일하고 석회암이 발견되고 연흥과 건열이 관찰되고 고생대 삼엽충 화석. 그다음 강원도의 석회암 지역도 고생되고 생성은 바다고 석회암이고 고시동굴과 같은 석회동굴이 있고 정유석, 석순, 석주가 관찰된다. 즉 봐라. 이 세 개를 갖다가 정리해버리니까 끝나버리잖아. 그리고 7번, 8번 봐봐.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이 있어. 얘는 어디야? 신생대 말기야. 그리고 얘도 수성활동, 화산활동 하고 여기는 응이암이라 있어. 층리와 화산탄 때문에 태적층이 눌린 구조가 발견된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층이 있어. 이거는 신생대야. 갖고 바다다. 여기도 샤움쉐일 사층리가 발견되고 조개나 산화화석이 발견된다. 이해됐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잠깐만. 이렇게 정리하면 돼, 얘들아. 세 개로. 외울 때 좀 체계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 다음 봐. 이제 정격. 그 다음 이제 76페이지에 지질구조를 보자. 지질구조란 건 뭐야? 어느 지역에 태적물이 쌓여서 지층이 생겼다. 근데 애들이 힘을 받거나 마그마가 관입해. 즉 지각 변동의 흔적이 지층에 남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지질구조라고 해. 이해됐어? 뭐가 남은 거라고? 지각 변동의 흔적이 지층에 남은 거야. 힘을 받거나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거야.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이 지질구조도 별거 아닌데 시험에 잘 나와. 그럼 보자. 봐라, 지질구조는 뭐라고? 지각 변동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단층, 습곡, 그 다음 뭐야? 전리, 부정합 등이 있다.
제일 먼저 보자. 야, 습곡은 봐라. 습곡은 첫 번째 뭐가 있냐? 지질 구조는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상태다. 과거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질 구조의 구조는 종류는 자봐라. 생각을 해봐. 습곡, 단층은 둘 다 힘받은 거야. 둘 다 힘받은 거야. 근데 경주나 대놓고 자냐? 자, 습곡은 힘받는데 휘어진 거야. 근데 단층은 뭐야? 힘받아갖고 끊어져 버린 거야. 왜 끊어질까? 딱딱하니까 끊어진 거야. 습곡은 부드러우니까 휘어진 거야. 그러면 야, 딱딱하려면 지표 가까운 곳은 차갑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단층이 일어나고 이제 지하 깊숙한 곳은 온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거야. 그러니까 습곡이 일어나는 거야. 습곡, 단층 둘 다 힘받았는데 야, 생성되는 곳의 위치에 따라 단층이 되느냐? 지하 얕은 곳이야. 그러면 단층이 일어나. 지하 깊숙한 곳에 말랑말랑한 곳이야. 그러면 힘받으면 뭐가 일어난다? 습곡이 일어난다. 이해되냐? 그래서 첫 번째 습곡은 지층이 힘받아가지고 휘어진 거야. 이렇게 지층이 생성됐으면 애들이 무슨 힘?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을 받아. 그럼 선생님이 외워라 있지. 정장은 시대를 역행한다. 정단층은 뭐야? 장력이고 잡아당기는 힘이고 역단층은 뭐다? 횡압력이다. 그러면 즉 야, 습곡도 뭐다? 횡압력이야. 습곡도 이렇게. 이랬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해? 회상. 어목 들어간 데를 우리는 뭐라고 해? 향사라고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자. 첫 번째. 자, 가지고 습곡은 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에 의해서 휘어진 지질 구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 깊숙한 곳에서 뭐야? 유튜버의 고온 고압의 지하 깊숙한 곳의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랑말랑하니까 끊어지지 않고 휘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야, 구조는 야, 배사 지층이 위로 볼록하게 솟은 부위를 휘어진 부위를 배사 지층이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간 부위를 향사. 습곡축은 가장 많이 휘어진 중앙의 축이다. 그 배사축과 향사축이 있고 습곡축면은 이 습곡축을 포함하는 면이다. 근데 습곡의 종류는 야, 휘어진 정도에 따라 야, 똑바로 이렇게 휘어졌어. 정습곡이라고 해. 갖고 약간 습곡축이 기울어졌어. 그럼 뭐라 그래? 경사습곡. 아예 누워 있어. 이렇게 누워 있어. 누워 있으면 누우로 와자를 써갖고 횡하습곡이라고 해. 이해됐냐? 그럼 보자. 습곡의 종류는 습곡은 습곡축의 기울기에 따라 정습곡, 경사습곡, 횡하습곡이다. 정습곡은 습곡축면이 수평면에 대해 거의 수직이다. 경사습곡은 습곡축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거야. 횡하습곡은 습곡축이 거의 누워있는 구조다. 옆에 보자. 횡하습곡은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이는데, 그러나 횡하습곡에서는 먼저 쌓인 지층이 위로 올라오고 위로 일부가 위로 올라와서 지층이 쌓인 순서가 해서가 야, 원래는 제일 밑에가 제일 먼저 쌓인 거야. 근데 휘어지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먼저 쌓인 지층이 위로 올라올 경우도 있어.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범위 알아와. 그럼 끝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렇게 지금부터 수능 특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알았지? 수능 특강 수준은 나오면 어려운 거야.